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북한 중앙방송국인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 출신 탈북민을 모셔보았습니다. 한때는 북한의 모든 인민들이 알아보는 유명 인사의 삶을 살았지만 북한의 추악한 계급 사회의 현실과 김정은의 접대 강요까지 온갖 나쁜 일을 당해 결국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화제의 아나운서였기에 신변 보호를 위해 자세한 탈북 루트 등 신변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기 전에 사연 제보를 받았을 때 정말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용기 내서 사연 들려주시는 박정희님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들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에 자리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나이는 30살이고 북한에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아나운서로 일을 했어요. 탈북한 지는 1년이 안 됐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탈북한지라 아직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공화국에서 겪었던 악몽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 따뜻한 한국 분들이 많았어요. 덕분에 저도 이렇게 용기 내어 여러 방송사와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사회의 악질적인 만행과 김정은의 추악한 진실을 용기 내어 밝힐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사실 북한의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요. 아나운서면 높은 직급 아니냐며 인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일했을 텐데 탈북할 일이 뭐가 있었냐며 묻더라고요. 북한은 보여지는 것 뒤에 추악한 진실들이 너무 많아서 입이 아플 정도지만 결국 저조차도 탈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공주님처럼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다들 금수저, 흙수저 하지요? 북한에서도 계급 뒤에 숨겨진 부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이죠. 북에서는 집안에 TV가 있으면 부잣집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TV가 있었는데 평양에서 엄청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어도 중상층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젊은 어머니와 결혼을 하셔서 저를 어렵게 얻은 귀한 자식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늘 바쁘셨지만 집에서 홀로 심심할까봐 그 비싸고 귀하다는 텔레비전도 떡하니 사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홀로 TV를 보며 외로움을 달래야 했어요. 북에서는 남한처럼 재밌는 방송이 없어요. 늘 따분한 수령동지 찬양이나 1970년도에나 있을 법한 구린 드라마들 뿐이죠. 전부 정부에서 검열하여 제작한 영상물들이기에 보면 이질적이고 잠이 온다 싶을 정도로 북에서도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뉴스를 자주 보았지요. 인민의 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매일같이 봤습니다. 늘 어여쁜 아나운서 언니가 나와서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린 저에게는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에게는 늘 우상과도 같았기에 혼자 있을 때면 아나운서 동무가 했던 말들을 따라서 읊으며 놀기도 했어요. 거울을 보며 위대하고 존귀하신 장군님께서는 이러면서 아나운서의 빙이라도 한 듯 열심히 따라했어요. 저희 어마이도 그런 저를 보며 정희는 목소리가 참으로 곱고 예쁘다며
나중에 아나운서 해야겠다고 자주 칭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나중에 아나운서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고 용모도 단정하게 해야 한다며 가르치셨고, 저는 늘 동경하던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어려서부터 뭐든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늘 단정하고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었기에 선생님께서는 학급 간부로 임명해 주셨어요. 특히 사상교육 시간에는 발음이 좋고 목소리가 예쁘다며 대표로 학우들에게 장군님이의 위대한 말씀을 읊어주었습니다. 동무들도 저에게 정의동무가 발표를 하면 집중도 잘 되고 장군님 말씀도 잘 들린다우라며 칭찬을 하기도 했어요. 주변에서 이런 칭찬을 들을수록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이런 칭찬을 들은 날에는 집에서 밤새며 웅변 연습을 했지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차근차근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꿈에 그리던 조선중앙TV의 아나운서가 되었죠. 아직도 첫 방송을 할 때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말씀을 내 입으로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것이 큰 영광이었으니까요. 매일같이 거짓말투성이 같은 대본을 읽으며 방송을 할 때 솔직히 속으로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장군님을 위하는 것이 인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저의 생각도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옆 동네 김씨네가 굶어 죽어도 장군님을 찬양하는 선전방송을 하던 저도 정신을 차리게 된 사건이었죠. 어느 날 보위부에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박정혜 동무 장군님께서 방송 잘 보고 계신다고 특별히 훈장을 수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달하더군요. 저는 그간 양심을 팔아서 방송을 해왔기에 북한에서 굶어 죽는 인민들이 저를 욕해도 장군님 한 분만 저를 인정해 준다면 바랄 것이 없었기에 보위부의 전화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훈장과 특별 담화를 위해 한껏 치장을 하고 약속된 날짜에 보위부와 만났습니다. 그 간부는 저에게 장군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만나시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며 이동하는 내내 칭찬을 하셨어요. 차 안은 밖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게 유리를 칠해놔서 도무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몰랐지만 이런저런 칭찬에 마음이 안심이 됐죠. 그렇게 평양이랑은 상당히 떨어진 김정은의 개인 별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별장도 정말 크더라고요.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이렇게 호화롭게 집을 여러 채 지어서 왔다 갔다 즐기며 살겠거니 싶으니 배가 아프네요.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군님이 뒷짐을 지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감동적인 마음에 장군님 엉엉 감사합니다. 울면서 찬양이 절로 나왔죠. 그러자 김정은은 저를 달래며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히더니 훈장이나 일에 대한 이야기는 커녕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정의 동부방송 보면서 내래 감동을 많이 받았다우 라며 칭찬 한마디 하더니 가슴 크기가 몇이냐, 발 크기는 몇이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부터 이게 단순히 훈장을 주기 위해 호출한 것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온몸에 털이 서고 부르르 떨렸어요. 김정은은 살도 너무 쪄서 거동조차 편히 못하는데 앉아서는 저에게 온갖 성희롱을 하며 신발을 벗고 발을 내보이라고 지시했죠. 장군님의 명령인데 제가 감히 거절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이악물고 했죠.
아직도 수치스러움에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지만 당시 저에게 속옷만 입은 채로 이상한 춤을 추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보위부를 따라 자택으로 복귀했는데 하루 종일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회사를 무단으로 빠지기까지 할 정도로 저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그날의 수모를 생각하니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는데 며칠 지나 또다시 보위부가 찾아온 겁니다. 저는 그날 온몸에 식은 땀이 나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질색을 했어요. 이런 저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하고 온 듯 그 간부는 저번처럼 미리 만날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장군님이 찾으신다고 지시했죠. 북한에서 김정은의 명령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소가 도축장 끌려가듯 눈을 질끈 감고 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날은 더 거침없이 저를 유린했는데 김정은은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해서 온갖 약이란 약은 다 사용합니다. 그런 모진 수모를 견디고 온갖 약물을 사용하여 저를 강간. 아니 그들의 말로 영광을 당했는데 더 이상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저는 오는 길에 인생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라도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마이 두 분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참아왔던 수모가 물밀듯 저의 감정을 분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도 충격을 크게 느끼신 듯 어벙벙하고 분노에 찬 알 수 없는 표정이셨는데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은 여느 북한 부모님들과는 달리 정말 다정하고 가족애가 넘치셔서 어렸을 때부터 공주님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또 부부끼리 금술도 좋아서 서로 오붓하시거든요. 마음 약한 어머니를 지켜주던 든든한 아버지도 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더니 감정 주체가 안 됐던 거죠. 저는 앞으로도 김정은에게 이런 수모를 당할 바에 죽는 게 나으니 불효자식 잊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결심이라도 선 듯 제게 정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오. 우리 가족 탈북하자오. 이런 나라에서 내 가족을 지키기는커녕 무능한 아비라 미안하구나. 저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탈북 이야기에 머리를 돌로 맞은 듯 충격을 받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불합리한 북한의 체제의 탈북을 늘 염두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온 가족의 목숨을 내놓고 탈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기에 가슴속에 묻고 사셨던 겁니다. 그날 후로 저는 아나운서 일을 그만두었고 아버지는 또다시 보위부가 찾아올까봐 제가 잠깐 산책 나가는 것도 같이 가주셨어요. 그렇게 김정은과 체제의 감시를 피해서 우리 세 가족끼리 똘똘 뭉쳐 탈북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저희는 무려 1년이라는 기간을 안전하게 탈북하기 위해 아버지의 지도 아래 따랐어요. 정확한 루트는 저희의 탈북 루트가 그간의 길과는 달리 훨씬 안전하고 아직 알려진 길이 아니기에 한국 국정원분들도 보안을 지켜달라고 하셨을 정도예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중장급 간부셨던지라 북한의 감시체제를 완전히 꿰뚫고 있었기에 어머니와 다 같이 탈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세 가족이 한국에서 무사히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족끼리 삼겹살집에서 외식을 처음 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북한과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와 언제든 가족끼리 함께 외식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셋이서 그 자리에서 삼겹살 5인분을 싹 비웠습니다. 이것 말고도 북한에서처럼 이웃지간에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그런 가시방석 같은 체제가 아닌 이웃끼리 돕고 사는 한국의 정서에 감동도 받았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 가족에게 이웃집 아저씨가 에어컨이라는 기계도 고쳐주시고 자리 잡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북에서는 에어컨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도 벽에 이상한 게 달려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에어컨이었거든요. 한참을 안 틀어서 고장이 난 것인지 냄새도 이상했는데 아저씨가 고쳐주신 후로 매일같이 시원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목숨 걸고 한국에 온 것을 천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겪은 트라우마도 한국의 정부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치료 중이거든요. 다행히 저도 이제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저의 아픔도 날려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천국에 왔는데 안 행복할 수 없잖아요. 북에 남아있는 불쌍한 동무들과 배고픈 인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세계에 김정은의 실체를 알리고 인민들에게 알려서 언젠가는 김씨 체제도 무너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와 함께 분노해 주시고 따뜻한 댓글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한국인의 정서와 김정은에 대한 실체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저도 이런 실태를 알리기 위해 각종 방송과 나라TV와 같은 유튜브 채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네요. 네, 정희 씨 오늘 귀중한 이야기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 정희 씨 사연을 받았을 때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던지라 정희 씨가 많이 걱정됐는데 지금은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